올해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내년에 해야 될 이 지침까지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박성준 장군 말씀대로 김정일이를 도발의 원점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도발의 원점에 아주 묵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해안포가 도발의 원점이 아니고 해안포에 발사 명령을 내린 김정일이가 바로 도발의 원점이니까 김정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 가지 신분상 그 도발의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정부가 알아서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철룡 장군 2002년 6월 29일 날 북한이 도발할 때 사실은 우리 국군정보부대에서 도발을 할 거라고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국방부로 계속 보냈는데 그걸 고의로 묵살하는 바람에 우리 참수리 보라는 배가 격침이 됐습니다. 그때 그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장을 했던 한철룡 소장이 국회에서 그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아주 용감한 장군이시죠. 그분이 월간조선 이번 1월호에 자신의 아이디어는 이거다 하고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즉 아까 우리 박성준 장군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김정일은 부하들이 얼마나 죽는다든지 인민들이 굶어 죽는 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을 타격을 해가지고 저쪽 인민군에 타격을 주는 것은 김정일이한테 충격이 되지 않는다. 그럼 김정일이가 가장 충격을 받을 장소는 어디냐? 우리 한철룡 장군 아이디어는 그 김일성 시체가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이다. 금수산 기념궁전을 폭격을 한 것이 바로 김정일을 혼절시키는 것이다. 혼절, 기절시키는 것이다. 또 이것은 북한 체제를 거의 와해시킬 정도의 충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아주 인도적으로 할 수 있다. 거기에 폭격을 했을 때 죽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없고 시신만 날라가겠죠. 가장 인도적이다. 또 타격을 할 때 미리 알린다. 언제까지 피하라 말이니.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 때리면 정확하게 들어가죠. 정확하게. 사람도 안 죽고 그러나 결정적인 그리고 이 사실을 북한한테 알린다. 앞으로 도발하면은 우리는 금수산 시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리크를 하고 해가지고 심리전을 써서 김정일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그건 또 간단하죠.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김정일 암살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은 암살 사건이 중동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어떤 장군인데 북한 핵 기술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 원자로를 만들다가 2007년 9월에 이스라엘 공군이 가서 폭격해버린 그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사람이 바닷가에서 시리아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보트를 타고 나타난 사람들에 의해서 사살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이 보낸 특공대인 것 같다 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또 이란에서 지금 핵 개발을 하는 기술자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요 오토바이를 타고 오더니 거기에 무슨 뿔 하나 턱 붙여놓고 가버렸다. 조금 이따 폭발해서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란 핵 개발에 관계한 사람들을 암살하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막년회 때 어떤 사람 이야기가, 제 친구 이야기가 그 좋은 수가 있다고 이스라엘한테 아예 북한 폭격까지 우리가 외주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주 준다. 북방을 외주 준다. 북방을 아웃소싱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도 참 허무한 이야기죠. 원래 어느 트위터에서 고사성어를 모집을 했어요. 고사성어가 아닙니다. 참 사자성어. 한자로 사자성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가 뭐냐 하니까 제일 눈에 떠있는 게 하나 나왔어요. 외주국방입니다. 외주국방. 한국은 외주국방이다. 북방을 외주 주는 나라다. 참 나분한 이야기고
아주 그 자학적인 이야기인데 자주 국방을 해야죠. 외주 국방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미국한테 국방까지 외주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까지 외주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해야죠. 이거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정훈님께서 아주 그 농담을 한마디 하셨는데 2015년 4월 전작권이 분리가 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그때까지는 전쟁 안 날 거니까 안심하라고 하셨는데 2015년까지 전쟁 안 나는 건 확실해요. 근데 2015년까지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까지 살아야 되니까 내년이 바로 한 일주일 되면 내년입니다. 내년에 승부를 내가지고 뭘 하느냐, 이 내부의 적을 이제는 척결해야 되는데 국민행동본부가 광고를 했던 대로 이제는 민주당과 민노당을 야당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정부부터 한나라당부터 우리 국민 언론이 다 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민노당을 대한민국으로 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여기서 대책이 나오죠. 어떤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해석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민노당, 민주당을 합법적인 정당이다, 또 정치적 파트너다,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당이라고 보지 말고 대한민국 적이다. 왜냐? 교전 중인 적을, 우리가 교전 중인 적은 북한입니다. 북한을 사사건건 편들면 그게 적이죠. 교전 중인 적을 편드는 자는 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직하게 규정을 하자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할 일이 이제는 규탄 대회 신문에 광고 내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있고 체제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이 법은 그러나 하나의 활자로서 잠을 자고 있어요. 활자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이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을 잡아들이기도 하고 수갑을 채우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는데 이 잠자는 법을 깨워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 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 애국운동한 분들은 그런 노력을 했어요. 2006년부터 우리가 국민행동본부 주최를 해가지고 노무현을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 노무현을 국가 반역 혐의로 고발하는 그 서명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그 빈칸에다가 서명하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를 넣어가지고 요걸 각자 복사를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서명받아가 팩스로 보내주시오 하는 광고를 바로 그 노무현이가 현직 대통령에 있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정신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민주당, 민노당 각종 이 종북 세력을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서명운동, 고발운동, 낙선운동 또는 그 사람이 시장이나 도지사의 경우에는 주민소환운동 등등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적으로 간주하는데 그 응징 차원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중국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 내정 간섭이 노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700m, 적으로부터 700m, 적의 사정권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아주 휴전선 가까이 갔습니다. 아마 대통령 중에 아주 드문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까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아주 싫은 소리를 했어요. 또 최근에 의선과 우리 경비정이 충돌한 데 대해서 또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아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국인 줄 알았더니 요새 하는 행동 감아보니까 이게 북한을 닮아가가지고 완전히 이게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이게 자기 폭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국주의와 공산주의가 결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공산제국주의가 됩니다.
이게 중국 제국주의가 하나 등장했어요. 중국 제국주의, 오로지 힘 가지고 밀어붙이는. 우리의 고민은 뭐냐? 그 억지 부리는 북한 상대하기도 참 골치가 아픈데 이게 비슷한 게 또 옆에 하나 있는데 문제는 이 나라와 지금 경제 교역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 경제 의존도가 커진다고도 볼 수 있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죠.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의 무역액을 합친 것보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액이 더 커지고 더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모순관계입니다. 한쪽은 적대적으로 가면서 한쪽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못하면 이 경제력이 한국에 대한 군사력으로 전환될 때 또는 외교적 압력으로 전환될 때 한국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이상의 이 독한 마음과 자주국방 의지를 가져야 된다. 우리 아까 박 장군님 아주 좋은 분석을 하셨는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거 능력은 충분하다. 모자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판단力. 여기에 또 하나 더 모자라는 게 있죠. 국가지도부의 의지다. 능력은 있는데 국민의 판단력이 망가지고 이 판단력이 망가지도록 앞장선데 한국의 언론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의지력이 국가 지도부의 전쟁 의지력이 약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넓게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이 신냉전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아주 가까워지고 그리고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감싸고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계 전체의 문명국가에 대해서 말도 아닌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편으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협조 관계는 과거보다 더 긴밀하게 진행됩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언젠가는 충돌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돌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깐 경제적으로 가는 거죠.